안녕하세요. 네, 오늘 슬램덩크 발표를 하게 된 조영근입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논문은 Learning Matchable Image Transformations for Long-Term Metric Visual Localization이라는 제목을 가진 논문입니다. 원래 제가 이제 2월 16일 날 발표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제 건강상의 문제로 좀 발표를 늦게 하게 된 점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발표를 진행하기 앞서서 먼저 자기소개를 간단히 하면, 저는 이제 카이스트 건설및 환경공학과 이제 김하연 교수님 연구실에서 최근에 박사 과정을 마쳤고요. 이제 제가 관심 있어 하는 연구 주제는 이제 롱텀 어토노미, 이제 뭐 다양한 이제 시간에 존재하는 환경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뭐 장기적인 자율주행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슬램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뭐 이런 기반 연구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로버스트 센싱이라고 해서 뭐 안개라든가 아니면 저조명 상태와 같이 이제 저시계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제 센싱 정보를 좀 강건하게 해서 이제 자율주행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연구에 대해서 주로 수행을 해왔습니다. 뭐 관련된 키워드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있으시면 이제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네, 뭐 홈페이지를 들어가신다거나 저한테 메일을 주시면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논문은 이제 2019년도 이제 RA 레터에 억셉이 된 논문이고요. 네, 토론토 대학에서 이제 최근에 발표한 논문입니다. 뭐 한 가지, 네, 한 줄로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롱텀 비주얼 로컬라이제이션, 이제 장기적 환경에서 이제 비주얼 로컬라이제이션을 어떻게 좀 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논문이고요. 네, 우선 제목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좀 키워드별로 분해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제 Matchable Image Transformations 그리고 Long-Term Visual Localization, 뭐 이렇게 좀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즉 한글로 번역을 하면 영상 기반의 장기적 위치 인식을 위한 학습 기반의 매칭 가능한 영상 변환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요. 뭐 롱텀 비주얼 로컬라이제이션은 아마 뭐 쉽게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Matchable Image Transformation, 사실 이 논문이 가지는 가장 핵심 키워드고요. 즉 이미지를 변환을 하는데 매칭 가능한 이미지를 변환을 하겠다, 매칭 가능한 영상을 만들겠다라는 것이 타겟입니다. 네, 그래서 이미지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영상을 보면, 사실 뭐 영상 변환 이렇게 제가 한글로 표현을 하긴 했지만 지금 제가 여기 슬라이드에 추가된 영상을 보시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뭐 최근에 이제 딥러닝 많이 하면서 뭐 사이클겐, 뭐 픽스 이런 용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즉 뭐 이런 위의 영상 같은 경우에는, 네, 위의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런 갈색 말을 이제 얼룩말로 변환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이제 아래 영상 같은 경우에는 낮 영상을 이제 밤 영상으로 변환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는 사실 이런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쪽 연구를 처음 봤을 때 먼저 들었던 생각은, 이런 식으로 변환이 가능하면 뭐 비주얼 로컬라이제이션 같은데 다른 환경에서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궁금증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소개드릴 연구도 약간 이런 뭐 방법론적으로 뭐 이런 방향에서 접근했던 연구들을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 내용이 들어가기 앞서서 키워드별로 좀 살펴보면, 먼저 이제 비주얼 로컬라이제이션을 정의를 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이전에 뭐 포인트 브이레드 같은 논문에서 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키워드로 이용희님이 아마 설명을 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 즉 이제 어떤 쿼리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어떤 기존의 맵상에서 이 이미지가 존재하는 식스드 오브 포즈를 에스티메이션 하는 그런 방법을 이제 비주얼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이런 맵의 정의에 따라서 뭐 이런 포인트 클라우드 맵 또는 포인트 클라우드에다가 뭐 시프트 피처의 디스크립터 같은 디스크립터를 포함하고 있는 맵, 또는 이런 포인트 클라우드가 아니라 뭐 그냥 여러 장의 이미지로서 맵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이런 맵의 정의에 따라서 뭐 식스 오프가 아니라 뭐 가령 이미지 투 이미지
그러니까 이미지 리트라이벌 문제와 같이 뭐 가장 유사한 이미지를 뽑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도 비주얼 로컬라이제이션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 이제 필요한 것이 맵상에서 64즈가 가장 많기 때문에 이런 뭐 매트릭 로컬라이제이션을 이제 주로 비주얼 로컬라이제이션으로 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뭐 사실 관련된 연구는 뭐 유명한 CVPR이나 ECCV, ICCV 또는 뭐 이크라와 같은 로봇 학회에 있는 튜토리얼 워크샵만 보시더라도 충분히 팔로우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매년 이제 비주얼 로컬라이제이션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롱텀 비주얼 로컬라이제이션과 관련돼서 뭐 이런 다양한 워크샵들이 매년 열리고 있고요. 계속 관련된 연구들도 많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논문의 핵심 방법인 이제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에 대한 정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미지 트랜스포메이션, 트랜슬레이션 이 두 가지를 뭐 혼용해서 사용을 할 텐데요. 즉 이미지 트랜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미지를 변화하는 것 자체를 의미를 하게 되는데 이제 비주얼 로컬라이제이션을 위한 트랜슬레이션은 이제 이미지를 변환해서 위치 인식 성능을 실제로 상향시키겠다는 것이 목표가 되겠고요. 즉 이제 뭐 시간이나 계절 변화가 다른 환경에서 이런 로컬라이제이션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고 것이 이제 이 연구들의 어떤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미지를 어떤 식으로 변환할 것이냐에 따라서 한 세 가지 정도로 방법을 분류해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A라고 제가 카테고라이즈를 했는데 이런 어떤 다른 시간대 이미지가 들어오더라도 매칭을 하기 유의한 이런 싱글 채널의 일루미네이션의 인베리언트한 영상을 만드는 것을 이제 A라는 어떤 컬러 컨시스턴시라는 어떤 뭐 용어로 설명될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트랜스폼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뭐 이런 임의의 어떤 채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 가지고 있는 이미지 도메인으로서 트랜스폼을 하는 어떤 B와 같은 접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이제 뭐 어떤 밤 영상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낮 도메인으로 트랜스폼 한다던가 아니면은 뭐 윈터 그러니까 즉 겨울에 어떤 영상이 들어왔을 때 어떤 뭐 여름 영상으로서 트랜스폼을 하는 방법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트랜슬레이션을 해서 이제 로컬라이제이션을 좀 잘 되게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 세 번째는 어떤 캐노니컬 이미지로서 만드는 방법인데 A랑 좀 유사하다 보실 수도 있습니다. 즉 이제 어떤 다양한 일루미네이션이 존재를 한다고 했을 때 매칭이 잘 될 것 같은 깨끗한 조명 상태를 가지고 있는 클린한 이미지로 트랜스폼을 하는 뭐 이런 트랜슬레이션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래 제가 이제 그 레퍼런스를 달아놨고요. 네, 이런 연구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이미지 트랜스폼을 해서 뭐 비주얼 로컬라이제이션 또는 오도메트리로 좀 잘 되게 해보자라고 이제 소개되었던 연구들입니다. 네, 이제 이런 키워드들을 좀 종합을 하고, 네, 이 논문에서 이제 주장을 하는 컨트리뷰션을 먼저 살펴보면, 네, 이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매처블 이미지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키워드를 보시면은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뭐 서로 다른 환경, 뭐 서로 다른 시간대 데이터가 존재를 할 때 여기서 제안하는 어떤 전처리 방법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피처 기반의 즉 뭐 시프트 피처, 서프 피처, 뭐 아니면 ORB 슬램과 같은 어떤 기존의 로컬라이제이션 메소드를 적용할 수 있다가 이제 첫 번째가 될 것이고요. 이 두 번째는 그러면 이제 이미지를 이제 그냥 트랜스폼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사이클 돌려서 이미지 트랜스폼해서 매칭한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실제로 이제 학습 과정에서 이런 피처 기반 로컬라이제이션 파이프라인을 함께 학습 과정에 추가를 해서 이런 매칭이 가장 잘 되도록 하는 영상을 변환을 하도록 하였다가 이제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가장 메인 컨트리뷰션이 메인 컨트리뷰션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를 주장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이제 씬에서 테스트를 하였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과연 관련 방법들을 이제 실제 오픈 소스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좀 관심이 더 있으시다면 코드 레벨에서 좀 더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자들이 제안하는 방법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오늘 논문을 이제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비주얼 로컬라이제이션 성능이 가장 잘 나오는 RGB2 그레이스케일 또는 RGB2 싱글 채널 이미지로 변환을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한 줄 요약이 되겠습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 이제 전체 알고리즘이나 막스 플로우를 나타낸 것이 이제 아래에 나타냈던 알고리즘 차트고요. 알고리즘 이제 그림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전체 이제 알고리즘 계약도를 이제 좀 세 가지로 모듈로 좀 분해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매처라는 부분과 두 번째는 엔코딩하는 엔코더 CNN, 그리고 세 번째는 non-linear transform을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매칭과 같은 경우에는 아래 보시면은 이제 어떤 non-differentiable한 이제 localization 파이프라인을 이제 매처 CNN이라는 아웃풋과 함께 이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제안했던 내용이고, 엔코더 CNN은 이제 이미지를 엔코딩해서 어떤 특정 파라미터를 에스티메이션한 부분, 이들의 C 부분은 이제 실제로 이런 다른 영상이 들어왔을 때 아웃풋 페어라고 지금 명명이 되어 있는 이런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로 트랜스폼하는 이런 부분을 이제 모듈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각각의 A, B, C에 대해서 이제 좀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매처 CNN을 설명하기 앞서서 이제 이런 우리가 기존의 로컬라이제이션이나 오도메트리를 같이 이제 이미지 간의 어떤 포즈를 뽑기 위한 이제 기존의 방법을 조금 간략하게 살펴보면, 기존의 어떤 이미지 매칭 방법은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어떤 정의되어 있는 피처를 디텍션을 하고 디스크립터를 정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디스크립터 간의 피처 매칭을 통해서 커레스폰던스를 뽑게 됩니다. 즉 오른쪽 그림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런 피처들 간에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이런 연결 커레스폰던스를 에스티메이션 하게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플라나를 보고 있냐 아니면은 뭐 그냥 일반적인 씬을 보고 있냐 이런 거에 따라서 뭐 호모그래피라던가 아니면 펀더멘털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이제 아웃라이어 리젝션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 그런 아웃라이어 리젝션 과정을 수행을 하게 되면 이제 오른쪽 그림에서 이런 초록색 선으로 연결된 인라이어 셋들과 그리고 빨간색 선으로 표현된 아웃라이어 셋들을 구분해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이후에는 이제 이런 초록색 선으로 구분된 인라이어 셋들을 이용해서 non-linear optimization을 수행하게 되면 이 이미지 사이에 relative pose를 estimation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현재 제가 마우스로 포인트하고 있는 부분에 이 로컬라이제이션 파이프라인이 방금 설명드렸던 이런 매칭, 리젝션, 옵티마이제이션, 포즈 에스티메이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타내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이제 아웃라이어 리젝션해서 나오는 아웃풋을 학습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지금 number matches라고 표현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이런 매치 CNN에서 이제 학습을 하고 이제 에스티메이션 타겟이 되는 부분인데, 네,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 즉 이제 여기서 이 이탈릭으로 표현된 이런 M이 매치 CNN이고, 지금 파란색으로 제가 이제 표현된 부분이 피처 기반의 매칭 결과입니다. 즉 이제 매처 CNN은 이제 오른쪽 오른쪽 이제 네트워크 설명과 같이 두 인풋이 들어왔을 때 이제 두 인풋을 이제 인코딩을 하게 되고 이제 컨캐터네이션 해가지고 쭉쭉 포워딩을 시켜서 마지막에 아웃풋은 이제 하이트랑 위스의 사이즈의 어떤 커널을 통과하기 때문에 이 매처 CNN의 아웃풋은 결국 스칼라 밸류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 스칼라 밸류가 의미하는 게 뭐냐라고 봤을 때 이 두 가지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이 두 가지 이미지에서 얼마나 많은 몇 개의 인라이어 매칭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매칭 카운트를 에스티메이션 하는 네트워크가 바로 매처 CNN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 매칭 카운트는 그럼 이제 트레이닝
할 때 사용된 매칭 카운트의 true 값 또는 이제 레이블 값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어떤 매칭 피처 기반의 매칭 방법에서 매칭 카운트를 이제 레이블로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네, 이 논문에서는 이제 리브비소라는 이제 라이브러리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뭐 ORB 슬램을 사용할 수도 있고 뭐 SVO나 다른 걸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즉 이제 기존의 어떤 피처 기반의 매칭을 수행을 해서 그 매칭되는 인라이어의 개수를 에스티메이션 하는 것이죠. 네, 그런 개수에 되는 레이블 값을 피처 기반의 메소드에서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요. 즉 이제 매처 CNN의 역할은 얼마나 많은 피처 매칭이 존재할 것인지를 예측하는 네트워크가 되게 됩니다. 이제 이 네트워크를 이제 앞부분에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네트워크랑 링크를 해서 이제 피처 매칭 결과가 결국 이제 이런 트랜스포메이션까지 포워딩이 될 수 있도록 이제 학습 네트워크를 만든 것이 사실 이 논문이 가진 가장 큰 컨트리뷰션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핵심 부분인데 뭐 방법론 쪽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아이디어도 굉장히 심플하고요. 근데 사실 뭐 이전에는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한 게 없기 때문에 뭐 마치 뭐 콜럼버스 달리아까지는 아니겠지만 이제 뭐 아이디어를 보고 나면 굉장히 심플하지만 이런 아이디어를 도출해서 사용을 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그래서 좀 굉장히 괜찮은 컨트리뷰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 여기서는 이런 뭐 매칭 개수로 굉장히 간단하게 표현을 하기도 했지만 사실 이 매처 CNN이 뭐 이런 매칭 카운트가 아니라 뭐 좀 더 복잡하게 뭐 가령 뭐 60 포즈를 에스티메이션 하는 네트워크가 붙어서 실제 포즈를 로스로 줄 수도 있다고 설명을 하고요.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도 확장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논문이 가지는 이제 메인 파트인 이제 이미지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제 어떤 physically motivated transformation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런 사실 RGB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illumination invariant 이미지를 원채널 이미지를 만드는 거는 러닝 기반 방법에서 먼저 제한된 게 아니고 원래 이제 포토그래피나 아니면 그 이미지 프로세싱 쪽 분야에서 이제 모델 기반으로 이미지 모델 기반으로 먼저 이제 이런 연구들이 제한되었습니다. 즉 이제 RGB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이런 F라는 어떤 채널, 이 싱글 채널 이미지를 만들면 이런 일루미네이션 인베리언트한 우리가 리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기존에 좀 제한되어 있던 연구고요. 뭐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논문에 사용하는 최종 모델은 아니고 이제 기존에 이제 기존에 그냥 RGB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모델 기반으로 싱글 채널 이미지를 만드는 그런 방법입니다. 즉 이제 알파나 베타라는 텀이긴 하지만 이 베타가 결국 1-1 알파이기 때문에 이런 각 채널에 대해서 알파라는 텀이 더 웨이티드 썸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 이 파트 같은 경우에는 네, 엔코더 CNN이 결국은 하는 역할이 네, 이런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이미지를 엔코딩해서 이런 이미지 간의 어떤 이미지 간의 어떤 웨이티드에 들어가는 알파라는 텀을 잘 에스티메이션을 하고 싶다라는 것이 엔코더 CNN이 하는 결정적인 역할이고요. 네, 근데 우선은 이 앞에 설명드렸던 모델에 대해서 먼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컬러 컨시스턴시라고 표현이 되게 되고 한글로는 색 불변성이라고 표현이 되던데 실제 일단 휴먼 비주얼 시스템 이런 비주얼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오브젝트가 눈에 들어왔을 때 뭐 그림자가 꼈다던가 아니면 좀 다른 색의 조명이 존재했을 때 우리는 이제 어떤 물체가 가지는 고유의 특성을 이용해서 물체의 색의 원래 색이 무엇인지 이제 보상을 하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뭐 이런 특성과 유사하게 이제 우리가 어떤 이미지 센서에 대해서도 광원에 상관없이 물체가 가지는 고유의 리플렉턴스를 유추하겠다라고 하는 연구들이 이런 피처를 정의하는 그런 연구들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으로 간단히 살펴보면 이런 R이라고 표현되는 이제 이미지 리스폰스 컬러
이미지 센서에서 어떤 리스폰스를 이제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 이런 i라는 일루미네이션 소스에서 이제 네, 1라는 이런 레디언스 값이 나올 때 이제 이 빛이 물체에 반사가 돼서 이제 이미지 센서로 이제 빛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 이제 물리적인 지오메트리컬하게 이제 입사되는 것, 그리고 노말 정보, 그리고 일루미네이션 소스에 대한 정보, 그리고 S 결국 이제 오브젝트의 이제 리플렉턴스에 대한 정보들을 다 융합해서 이런 파장에 대한 R과 파장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이런 파장에 대한 텀을 이제 특정 파장에 대해서는 디락텔타 펑션을 정의를 해서 이런 인테그랄을 벗겨주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제 프로덕트의 타입으로 표현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식을 좀 더 이제 쉽게 풀기 위해서 이제 로그 스페이스로 매핑을 하게 되면 이렇게 지오메트리컬한 텀과 이제 이런 리플렉턴스에 대한 텀 그리고 이제 레디언스에 대한 텀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근데 이러한 모델에서 이제 실제 어떤 태양과 같이 있던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브젝트 이런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상황에 대해서 이제 그 흑체 복사 모델로서 이제 어프록시메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 오브젝트의 어떤 컬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절대 온도 값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 어떤 흑체 복사 모델에 대한 전제고요. 이런 흑체 복사 모델로 이제 어프록시메이션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게 될 수 있는데, 근데 여기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이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게 물체가 가지는 고유의 리플렉턴스를 유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에서 이제 결국 물체가 가지는 리플렉턴스를 담당하는 이제 텀인 이제 세컨 텀을 남기고 이제 첫 번째와 세 번째 텀을 날리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트릭을 부릴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 알파라는 어떤 웨이티드 썸의 형태로 이제 어떤 세 가지 리플렉턴스를 나타내게 되면은 결론적으로는 오브젝트 리플렉턴스에 릴레이티드된 텀만 남길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어떤 수식적인 트릭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알파가 어떻게 정의가 되냐라고 했을 때는 이런 절대 온도의 값에 이제 인디펜던트하다라고 모델을 세우게 되면 다음과 같이 알파를 정의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즉 이제 각각의 채널에 대해서 이제 람다라고 표현된 게 이제 RGB 채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각각의 채널에 대해서 이런 웨이티드 썸의 형태로 결론적으로 이제 시플리피케이션에서 나타내게 될 수 있게 됩니다. 즉 뭐 이런 모델이 복잡하게 정의가 되지만 결론적으로는 이런 RGB 채널이 들어왔을 때 알파라는 텀이 정의가 되게 되면 로그 스페이스의 매핑을 썸 오브 로그 스페이스의 형태로 싱글 채널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이미지 모델에서의 일루미네이션 인베리언트 모델이 되게 되고요. 이런 관련 연구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옥스퍼드 그룹의 이제 폴 뉴먼 교수님 연구실에서 2014년 이크라 워크샵에 일루미네이션 인베리언트 이미징이라는 논문으로 제안을 해서 이제 이런 되게 굉장히 다양한 시간대에서 로컬라이제이션이 어떻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이제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설명이 길었지만 결론적으로 이 엔코드 CNN이 하는 역할은 그러면 이런 썸 오브 로그 스페이스 매핑 형태로 되어 있는 트랜스폼을 알파텀 하나로 정의하는 게 정의하는 게 아니고 이런 각 채널에 대해서 각각의 웨이트를 에스티메이션을 하고 싶다라는 것이 엔코더 CNN이 하는 역할이고요. 즉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이미지를 엔코딩을 하고 이제 이미지 피처를 컨캐트네이션 해서 최종적으로 컨볼루션을 통과하게 되면 RGB 채널에 매핑되는 웨이트를 에스티메이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런 이런 두 장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는 결국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세 가지 웨이트 스칼라 밸류가 에스티메이션이 되게 되는 것이고 추가적으로는 이제 이 각각의 웨이트의 놈이 1을 값을 가져야 된다가 있을 수 있고 이미지를 트랜스폼 할 때는 이제 뭐 0에서 1 값을 가지도록 이런 트랜스폼을 이제 추가적으로 하는 뭐 이런 연산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논문에서는 이런 F를 이런 싱글 채널 이미지를 우선은 앵커더센에서 나온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이런 싱글 채널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고 이 싱글 채널 이미지를 네, 지금 중간에 이제 RGB 그레이스케일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뭐 이런 부분 우선 소거를 하고 앵커더 CN에서 나온 아웃풋을 이용을 해서 이런 F란 텀으로 매핑이 되는 알파 로그 람다 1, 베타 로그 람다 2, 그다음에 감마 로그 람다 3 이 부분을 스페이스를 매핑하게 되면은 중간에 이제 그레이스케일이라고 아웃풋 페어로 표현된 이런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엔코더 CNN은 그럼 어떻게 학습할 수 있냐?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렇게 엔코더 CNN에서 나온 알파, 베타, 감마를 이용해서 널리니어 매핑을 하게 이런 로그 스페이스 매핑을 하게 되고 싱글 채널 이미지가 나오게 되면 이 이미지를 이제 매처 CNN의 인풋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매처 CNN에서 나오는 인풋이 나오게 되면 이 인풋에서 나오는 매칭의 개수를 맥시마이즈 하는 방법으로 즉 이제 가장 많은 매칭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매칭 개수가 맥시멈 매칭 개수가 이제 트레이닝 로스가 되게 되고요. 근데 매칭 개수 자체가 이제 트레이닝 로스를 사용할 수는 없으니까 맥시마이제이션을 하는 거를 이제 로스를 사용할 수 없으니까 아주 간단하게 그냥 마이너스 텀을 곱해줘가지고 결국 그러니까 개수에 마이너스 붙으니까 그냥 마이너스로 계속 이제 수렴이 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미니멈이 되도록 이제 학습을 하는 게 이제 트레이닝 로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넌리니어 이제 트랜스포메이션 부분이 또 하나가 추가가 되게 됩니다. 이제 앞에서는 이제 모델 기반으로 이미지 트랜스폼 한 것을 설명을 했었는데요. 즉 이제 이미지 RGB 채널에 대해서 로그 스페이스 매핑을 해서 웨이티드 그러니까 알파, 베타, 감마로 선물한 다음에 싱글 채널 이미지를 만드는 것을 이제 또 하나의 모델로서 설명을 했었는데 또 두 번째 방법로는 그러면 이제 로그 스페이스 매핑에서 싱글 채널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 상에서 RGB to 그레이스케일을 하는 네트워크를 만들자라고 한 것이 이제 최종적 마지막에 붙은 이제 트랜스폼 네트워크입니다. 네, 여기서도 이제 이런 두 가지 방법으로 제안을 했었는데요. 즉 이제 이 컨볼루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원 바이 원 컨볼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각 채널에 대해서 이 싱글 채널 밸류가 그냥 넌리니어로 트랜스폼이 계속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뭐 여러 개의 원 바이 원 이제 컨볼루션 네트워크가 쭉 붙어 있게 되고요. 근데 이 RGB 그레이스케일에 들어가는 트랜스폼 네트워크에 들어갈 때도 이제 앞에 인코더 CN에서 나온 이제 알파, 베타, 감마 텀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러닝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RGB 채널만 이런 널리니어 트랜스폼만 가지고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RGB 밸류만 가지고 이런 트랜스폼을 시킬 수가 있고요. RGB와 그 다음에 앞에서 엔코더 씬에서 아웃풋에서 나오는 이제 알파, 베타, 감마를 함께 인풋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알파, 베타, 감마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RGB 채널에다가 네, 이렇게 제가 설명하는 여기 그림에 표현하는 것과 같이 이제 알파, 베타, 감마 텀을 RGB 채널에 이제 엑스트라 채널로 덧붙여가지고 60 채널을 만들어서 인풋으로 사용하게 되고요. RGB만 가지고 트랜스폼을 하겠다 했을 때는 그냥 싱글 채널, 그냥 3D RGB만 인풋으로 사용해서 널리니어 트랜스폼을 하게 됩니다. 즉 이제 원 바이 원 컨볼루션을 통과해서 이제 첫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6D to 1D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3D to 1D로 트랜스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방법론을 설명을 드렸고요. 네, 한번 서머리를 먼저 해보면은 네, 이런 ABC 이제 매칭하는 이런 A텀 그리고 트랜스폼을 하기 위해서 파라미터를 에스티메이션하는 이제 B텀 그리고 이제 트랜스폼을 실제로 하는 과정이 C텀으로 에스티메이션을 하게 되고 근데 제가 설명드렸을 때 이런 B텀에서 나온 아웃풋을 뭐 이제
네, 이제 비텀에서 나오는 이제 엔코딩 파트를 뭐 이렇게 모델 기반으로 알파, 베타, 감마로 트랜스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뭐 넌리니어 트랜스폼 네트워크를 통해서 또 싱글 채널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본 논문에서는 이제 뭐 이런 트랜스폼 방법을 모두 이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각 방법에서 나오는 아웃풋이 어떤 결과가 나타내냐 이런 어블레이션 스터디 쪽을 주로 해서 결과를 나타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익스페리멘트 리저트를 살펴보면 네,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테스트 모델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음과 같이 총 5가지 셋을 이용을 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썸 로그 방법은 네, 이런 썸 로그 방법은 이제 가장 처음에 제가 백그라운드로 설명드렸던 원래 이제 이전에 모델 기반으로 이제 알파와 1-알파로 표현되는 기존의 원래 전통적인 모델 기반의 싱글 채널 이미지를 만드는 방법이고요. 썸 로그 E라고 표현된 것이 이 논문에서 제안했던 엔코더 네트워크에서 나오는 알파, 베타, 감마를 이용해서 트랜스폼을 하는 메소드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MLP라고 표현된 부분이 트랜스포머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트랜스폼을 하지만 이제 엔코더 CNN에서 나오는 이제 알파, 베타, 감마를 사용하지는 않은 경우, 그리고 MLP-E가 트랜스포머 네트워크도 사용하고 인코딩 네트워크에서 나오는 알파, 베타, 감마도 함께 모두 사용한 경우, 그리고 그레이가 이제 그냥 RGB2 그레이 스케일 이미지 만든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테스트 셋은 이제 다양한 이제 조명 환경이 필요하니까 뭐 조명이나 아니면은 뭐 날씨 계절 환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뭐 VKT 그리고 인더다크라는 이제 실외 환경에서 다양한 시간대가 존재하는 데이터셋 그리고 옥스퍼드 로보카 데이터셋 뭐 이렇게 3가지 셋에서 테스트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파이토치를 사용을 했다고 하고 네, 실제로 사실 이 부분이 좀 트리키하긴 한데 이미지를 하이트를 192 사이즈로 굉장히 좀 이미지를 좀 다운 스케일 시켜가지고 인풋으로 사용을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제가 뭐 여러 가지 모듈을 설명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 네트워크를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두 가지 스테이지를 나눠서 학습을 했었는데 이제 먼저 첫 번째는 매처 CNN을 먼저 매처 프록시 이제 매처 CNN을 먼저 학습을 하였습니다. 네, 즉 이제 엔코더 CNN이나 트랜스포머 CNN에서 나오는 아웃풋을 이제 매처 CNN에서 나오는 결과를 이용해서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처 CNN이 이제 프리트레이닝이 안 돼 있으면 이제 아예 수렴을 못 하던가 아니 매처 CNN에서 나오는 값이 똥값이라서 뭐 제대로 학습이 안 되는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매처 CNN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즉 이제 뭐 이때 이 경우에는 이제 사실 RGB 뭐 널리니어 트랜스폼 즉 이제 일루미네이션 인베리언트 트랜스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RGB를 그레이스케일로 간단하게 트랜스폼을 하게 되고 이 그레이스케일로 변환된 이미지를 인풋으로 해서 매치 CNN에서 이제 매칭 개수를 에스티메이션 하게 되고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제 실제 모델 기반 이제 여기서는 리브비서2에서 나오는 이제 매칭 카운트를 이용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매처 CNN을 먼저 프리트레인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매처 CNN 프리트레인을 다 하게 되면은 이제 전체 이제 엔코더랑 트랜스포머 그리고 매처까지 모두 다시 학습하게 되는 이제 홀 트레이닝 네트워크를 이제 학습을 하게 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얼터네티브 트레이닝이라고 표현을 하게 됐는데 아마 이 부분은 이제 엔코더나 트랜스포머를 한번 이제 로스 백워드를 시켜서 트레이닝을 시키고 그 다음 스텝에서는 엔코더 트랜스포머를 고정하고 매처 CNN을 학습을 하고 그 다음 스텝에서는 이제 반대로 매처를 픽스하고 엔코더랑 트랜스포머 학습을 하고 이런 과정으로 학습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매처 CNN이 얼마나 학습이 잘 됐냐를 이제 논문에서 또 보여주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액츄얼이 이제 실제 리브비서 2에서 나오는 매칭 개수고요. 그 에스티메이티드가 이제 매처 CNN에서 이제 에스티메이션 하게 되는 이제 매칭의 개수입니다. 즉 이제 여기서 이제 딱 정비례하게 되는 이 빨간색 라인이 이제 정확하게 리브비서2에서 나오는 매칭 결과랑 저기 매칭 카운트 개수랑 에스티메이션 되는 매칭 카운트 개수가 정확하게 되면은 이 라인상에 존재를 하게 되는데 뭐 보시다시피 매칭 카운트를 비교적 정확하게 유출을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 두 장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매칭 카운트 뭐 몇 개 인라이어 셋이 있을 것이다 라는 에스티메이션이 비교적 잘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미지 변환 결과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네, 다음과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 이미지를 이런 여기서는 이제 VKT가 이제 첫 번째 셋이 이제 VKT고 두 번째 셋이 인터다크라는 토론토 대학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셋이고요. 즉 이제 VKT는 뭐 이런 모닝과 선셋 이미지가 변환하고 나서 얼마나 유사하게 보이냐. 그리고 두 번째 셋인 인더다크에서는 맵과 라이브 이미지가 변환하고 나서는 또 얼마나 유사하게 보이냐가 이제 정성적으로 비교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네, 제가 근데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원래 뭐 포토그래피나 이미지 프로세싱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일루미네이션 인비런트 이미징을 뭐 했었던 것처럼 사실 뭐 네, 그러니까 뭐 낮과 같이 이제 그러니까 낮이 뭐 오전이나 오후 같이 이제 완전 밤인 케이스가 아닌 이제 글로벌 조명이 존재하는 케이스에 대해서는 썸 로그 즉 이제 기존의 모델 기반 싱글 채널 트랜스폼이 꽤 잘 동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제 모닝과 선셋 이미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변환하고 나서 이런 그림자 섀도우 이펙트가 사실 거의 잘 존재하지 않고 두 가지 이미지가 유사하게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썸 로그 형태의 트랜스폼의 한계점이 뭐냐면 이런 맵과 라이브, 인더 다크 셋과 같이 밤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폼을 시켰을 때 이런 피처 레벨이 좀 네, 어떤 이미지 트랜스폼의 유사성이 떨어진다는 것에 그런 좀 한계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러한 것은 이제 이 엔코더 CN에서 나오는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엔코더 CN에서 나오는 알파, 베타, 감마를 이용해서 트랜스폼을 하는 썸 로그 E라는 결과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런 썸 로그 방법보다는 아무래도 뭐 비교적 트랜스폼이 이런 피처 레벨에서도 잘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지만 이런 제가 주황색으로 표시된 영역과 같이 이런 백그라운드 영역에서 이제 트랜스폼의 어떤 유사성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을 한계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MLP라는 자기가 이제 실제로 원바이원 컨볼루션으로 이루어진 널리니어 트랜스폼 네트워크를 제안했던 것이고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엔코더 CNN을 통해서 나오는 아웃풋을 엔코더 CNN에서 나오는 아웃풋을 이용을 해서 트랜스폼 했던 것이 이제 정성적으로 육안으로 봤을 때는 이런 앞에 있는 포워드 오브젝트 콘과 여기 지금 이제 주황색 콘과 같이 이제 이런 오브젝트 레벨뿐만 아니라 이런 백그라운드 리전까지도 좀 유사하게 변환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좀 재밌는 것은 이제 이런 엔코더 CNN에서 나오는 파라미터를 사용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또 유사성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즉 이제 기존의 어떤 모델 기반 썸러그 방법이나 아니면은 이제 넌리니어 트랜스폼만 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제 좀 아웃풋이 유사하게 나온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엔코더 CNN 아웃 결과를 사용하게 됐을 때도 이런 결과의 유사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뒤에 정량적인 평가에서 정량적 분석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정량적인 평가는 여러 가지 데이터 셋에서 이제 인라이어 피처 매칭 개수가 결국 얼마나 존재하냐. 그러니까 앞에서 제안드렸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미지 트랜스폼을 하게 되고 이 트랜스폼된 이미지를 이용해서 리브비서2라는 어떤 기존의 모델 기반 피처 기반 매칭 방법을 오토메이트 방법을 돌렸을 때 얼마나 많은 인라이어 피처 개수가 존재하냐를 이용해서 이제 퍼포먼스를 리베레이션을 하였고요. 네, 결과표에서 나타난 것을 이제 좀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제가 좀 색깔로 구분을 했었는데 이제 V키티와 같이 네, 뭐 좀 모더레이트한 환경 변화, 즉 이제 어떤 섀도우 정도, 그림자 정도 차이가 존재하는 어떤 이런 셋에 대해서는 기존의 어떤 컬러 컨시스턴시 모델인 어떤 로그 스페이스 매핑 모델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이런 썸 로그 방법이 사실 퍼포먼스가 뭐 첫 번째 또는 두세 번째 안에 들어가는 사실 좋은 결과를 보여주었죠. 근데 이제 환경 변화가 크게 되는 경우나 아니면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을 이제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어떤 흑체 복사 모델로서 어프로크시메이션을 하기 어려운 경우, 이제 기존의 어떤 알파텀만 이용을 한 로그 스페이스 썸 로그 방법은 이제 사실 성능의 어떤 한계점을 좀 나타냈고, 이제 썸 로그 E, 이제 기존의 어떤 로그 RGB 채널을 로그로 트랜스폼을 하고 알파 베타 텀을 곱해서 싱글 채널 이미지를 만들었던 썸 로그 E 방법이 사실 좋은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여기서 제안했던 세 번째 네트워크인 트랜스포머를 이용해서 싱글 채널 이미지를 만든 경우에 살펴보면, 이제 그냥 RGB2, 네, 그 트랜스포머를 단순히 RGB 인풋만 사용했을 때 결과보다 이제 엔코더 CN에서 나온 아웃풋 결과를 만들었을 때 좀 더 좋은 결과를 나타냈었고요. 네, 뭐 재밌게도 이제 로보카 데이터셋에서 오버캐스트 투 써니 이런 씬의 어떤 트랜스폼 같은 경우에는 네, 다른 방법과 달리 굉장히 많은 피처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실제 이 방법에 대해서 뭐 어느 방법이 가장 좋다라고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제가 봤을 때는 뭐각 방법론적으로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나타낸 것 같고요. 근데 또 재밌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피처 매칭을 할 때, 뭐 로컬라이제이션 할 때는 이런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를 해서 많이 추출하게 되는데, 즉 뭐 우리가 서프 피처나 ORB 피처나 뭐 여러 가지 피처 기반 방법을 할 때나 아니면은 다이렉트 메소드를 할 때도 RGB 채널에서 바로 피처를 뽑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주로 RGB 이미지를 그레이 스케일로 만들고 거기서 피처를 뽑게 되죠. 근데 이제 어떤 스페이스든 이제 어떤 일루미네이션 인베리언트한 스페이스로 트랜스폼 하게 되면은 대부분 이제 기존의 결과보다 굉장히 좋은 결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정량적인 평가 방법은 어떤 뭐 두 씬에서 피처가 얼마나 잘 나오는지를 카운팅해서 뭐 평균을 내서 비교한 것 외에 우리가 이제 로컬라이제이션 타겟이라고 봤을 때, 네, 좋습니다. 얼마나 자주 좋은 매칭이 발생하냐를 지표로 삼았습니다. 즉 설명을 드리면, 이제 우리가 어떤 맵이 존재하게 되고 라이브로 주행을 했을 때 로컬라이제이션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현재 라이브 주행에서의 어떤 데드 레코그닝이나 비주얼 오도메트리 없이 계속 주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로컬라이제이션이 실패하게 되면은 이제 본인 라이브 씬에서, 즉 이제 현재 주행하는 씬에서 본인 오도메트리를 이용해서 주행을 하게 돼야 되는 거죠. 맵상에서 위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맥시멈 디스턴스 온 데드 레코그니라고 말하는 게,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인라인 셋이 많이 존재하는 매칭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데드 레코그닝 없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맥시멈 디스턴스가 짧을수록 좋은 결과가 되게 됩니다. 즉 이제 적어도 뭐 10m 안에, 뭐 20m 안에는 로컬라이제이션이 잘 됐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인라이의 개수가 몇 개냐를 가지고 이제 성능 지표로 삼았고요. 즉 이제 각각의 방법이 이제 그레이스케일, 썸 로그 E, 그리고 MLPE 이렇게 숏텀으로 이제 나타낸 것이고, 네, 결과를 살펴보시면 이제 우선 첫 번째는 이제 그레이스케일 이미지보다는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트랜스폼을 하고 나서 가장 좋은 결과들이 나왔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이제 두 번째는 사실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제안했던 트랜스포머를 이용한 것보다 이제 기존의 모델 기반 방법인 썸 로그 형태의 이제 엔코더 씬에서 나오는 알파, 베타, 감마를 섞은 썸 로그 E 형태가 가장 효율적으로 보이는데, 뭐 결과로서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이제
결과론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결과 씬이 존재를 했을 때 썸로그 이 방법이 이제 0.0이란 말은 모든 이미지가 로컬라이제이션이 모든 이미지가 10개 이상의 일라이셋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고요. 뭐 10개나 20개, 30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뭐 10m, 즉 이제 뭐 가령 21시 48분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런 10m가 맥시멈 디스턴스다라고 봤을 때, 근데 적어도 10m 내에서 뭐 이미지 로컬라이제이션 했을 때 적어도 10m 내에는 무조건 비주얼 로컬라이제이션이 성공했다. 즉 30개 이상의 인라이어 셋들이 존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좀 재밌는 것은 이제 여기서 결과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게 이 로보카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제 맵이 오버캐스트에 대한 맵이고 이런 써니 씬이 존재를 했을 때 이런 MLPE 트랜스폼 방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나타내더라고요. 네, 이거에 대해서 뭐 결과 분석이 자세히 되어 있지는 않은데, 네, 아마, 네, 결론적으로는 뭐 이 논문에서는 이런 넌리니어 트랜스폼이 이런 좀 스트럭처 레벨이 복잡한 경우에도 트랜스폼이 잘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네, 아무튼 이제 기존의 어떤, 사실 오버캐스트 써니 같은 경우에는 네, 일라이어들이 꽤 존재를 할 수 있는 뭐 크게 다르지 않은 씬인 거죠. 뭐 결국 이제 섀도우라든가 이런 섀도우라든가 아니면은 네, 어떤 씬의 컬러가 좀 다른 이런 정도로 볼 수 있을 텐데 네, 여기서는 이런 MLPE 방법이 가장 좋은 결과를 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네, 결론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네, 롱텀 로컬라이제이션을 위해서는 이제 어떤 이미지 트랜스폼을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미지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기존의 피처 기반 로컬라이제이션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결론이 되게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뭐 이 부분이 이제 오늘 제가 이 논문을 소개하고 좀 이제 이야기했으면 싶었던 내용이고요. 사실 우리가 이제 사실 뭐 기존에 많은 이번 뭐 슬램덩크 세미나에서도 그렇고 뭐 ORB 슬램이나 LST 슬램에서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이제 오픈 코드 공개되어 있던 대부분의 연구들은 이제 그냥 RGB 이미지가 뭐 존재하고 깨끗하다라고 보고 뭐 그냥 싱글 세션이죠. 그냥 현재 주행에서 로컬라이제이션 잘 되고 매트릭 뭐 루프콜로잉 잘 되고 하는 그런 타겟들이 많은데 뭐 실제로 우리가 자율주행이나 아니면 롱텀 슬램을 하게 되면은 이런 어피런스 문제라든가 이런 어피런스 체인지가 발생하는 문제들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즉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의 방법적인 접근을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고 이제 여러 가지 결과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그냥 그레이스메이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보다 어떤 일루미네이션에서 인베리언트한 이미지 스페이스를 사용함으로써 여러 가지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네, 이제 피지컬리 미닝풀한 어떤 이미지 트랜스포메이션을 학습으로 수행을 했다라는 것이 될 수가 있고요. 즉 이제 뭐 사이클겐 같이 뭐 이미지를 인풋으로 전체 이미지를 사용을 하고 아웃풋을 뭐 전체 RGB 이미지를 우리가 트랜스폼 하겠다 이런 접근이 아니라 어떤 뭐 아까 썸로그라고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던 로그 스페이스 매핑이 된 일루미네이션 투 인베리언트 이미징에 대한 방법에 대한 각각 요소의 적절한 부분을 이제 러닝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이 이제 하나의 또 컨클루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사실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메인 컨트리뷰션을 볼 수가 있는 게 사실 이제 딥러닝에서도 그렇고 딥러닝 플러스 슬램에 대한 연구들도 그런데 사실 저도 이제 많이 보고 있는 게 기존의 어떤 딥러닝 연구들이 단순히 이제 컴퓨터 비전 레벨에서 퍼포먼스 향상을 이루는 뭐 어떤 테이블에서 매트릭 향상을 이루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던 널리지, 즉 이제 슬램에 대해서는 뭐 여기서는 이제 피처 매칭에 대한 매처 세인을 제한을 해서 학습이 가능하도록 제한했던 것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이제 뭐 아니면은 슬램에 사용되는 다양한 로스를 이용해서 딥러닝에서 쓸 수 있다. 그래서 포즈 에스티메이션 하는 뭐 그런 연구들, 뭐 이런 연구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슬램에 적용할 수 있는 모델 기반의 널리지를 트레이닝이 가능하도록 이제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하는 것이 사실 이 논문이 주는 가장 큰 컨클루전, 컨트리뷰션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 이런 방법론적인 연구들이 많이 앞으로도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무리하기 앞서서 이제 이런 관련된 연구들을 좀 더 In this video, we 설명을 present a 드리면 method of improving visual place recognition and metric localization under very strong appearance change. We learn an invertible generator that can transform the conditions of images, e.g. 네,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넘어갔네요. 네, 지금 앞에서 제가 뭐 사이클진 같은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궁금증을 했었는데 2018년 이크라에서 이제 옥스퍼드 이제 폴리만 교수 연구실에서 이제 관련 연구를 했던 내용입니다. 즉 이제 겐을 이용해서 이미지를 트랜스폼을 해서 이제 여기서도 이제 매칭이 잘 돼서 로컬라이제이션 할 수 있도록 방법론을 제안했던 것이고요. 여기서도 제가 앞에 도메인 널리지를 잘 엮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사실 이 논문이 또 이제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이제 이 연구실에서 실제로 서프 피처 가지고 로컬라이제이션 하는 툴을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네트워크에 나오는 이런 이미지를 이제 트랜슬레이션 했을 때 서프 피처, 서프 디스크립터가 잘 나오는 이미지를 만들고 싶은 것이 이제 논문이 네트워크가 가지는 가장 핵심 타겟이 되게 되는 것이고요. 뭐 이를 위해서 이미지를 트랜스폼 하고 나서 이제 이미지를 픽셀 레벨에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라플라시안 오브 가우시안 스페이스, 즉 이제 피처 서프 디텍터가 유사하게 나오도록 이제 로스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할 리스폰스 펑션, 즉 이제 셀프 디스크립터가 유사하도록 이제 그 피처 매핑을 해서 이제 서프 디스크립터, 서프 디텍터가 유사하게 나오도록 로스를 강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실제적으로 로컬라이제이션에서 활용하는 서프 기반 로컬라이제이션이 잘 되도록, 피처 매칭이 잘 이루어지도록 네트워크를 제안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원래 본인들이 원하는 타겟 로컬라이제이션 메소드에 적합한 로스나 네트워크를 제안해서 실제적으로 이미지 트랜스폼이 잘 되게 하는 것, 이런 연구들이 이제 롱텀 비주얼 로컬라이제이션을 위한 연구들로서 많이 더 제안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이제 어떤 롱텀 오토노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쪽으로 키워드를 좀 살펴보셔도 재미있는 연구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관련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네, 제가 이제 녹화다 보니까 이제 지딩답을 바로 받을 수가 없는데, 혹시 관련된 연구에 대해서 좀 더 소개가 필요하시다거나 이 방법론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메일을 주신다거나 따로 연락을 주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